반갑습니다. 해탈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물 이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물 찾기와 우물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한번 산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 근데 산은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을 이용하면 충분히 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게 이제 물탱크죠. 물탱크. 식수를 담을 수 있는 탱크고, 또 생활용수로, 그러니까 밭에 텃밭에 물도 주고 뭐 빨래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탱크입니다. 이 물탱크에서 이제 지붕에서 봤던, 아니면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서 봤던, 비닐을 쳐가지고 이제 좀 넓은 범위로 해서 봤던, 이거는 다양하게 자기가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붕으로 한다면 집을 이렇게 치면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지붕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씻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빗물을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빗물 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빗물은 산성이다. 또 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머리가 절대 빠지지 않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렇게 더럽지도 않습니다. 특히 산에서 내리는 비는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빗물이 산성을 띠게 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CO2나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와 같은 가스와 융해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는 사실 깨끗한 물입니다. 구름에서 내려오는 비는 물 중에서 가장 순수한 물이죠. 정유수와 같은 순수한 물이죠. 구름이 이래 있으면 여기서 비가 내립니다. 내리면 이때는 가장 순수한 물인데,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죠.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 아르곤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되고, 또 이 오염물질로 유명한 이 아황산가스 같은 것을 만나면 산도가 굉장히 강해져서 산성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성비 하는데, 이런 산성비는 아주 공장지대나 이런 데에서 내리는 비가 산성비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가나 산에서 내리는 비는 그다지 산성비가 아닙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빗물이 땅에 내리면은 중성화가 되듯이 빗물이 땅에 내리면 중성이 됩니다. 땅에 있는 이제 흙과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미네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것과 같이 빗물도 저장된 빗물은 중화가 됩니다. 이 빗물이 뭐 지붕에서 타고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 다시 대기 중에 뭐 산소도 만나고 질소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지붕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것이 중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은 비가 오는 초기의 빗물, 그러니까 대기 중에 나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먼저 흘려보내고 받는 것도 해결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빗물은 그닥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건물입니다. 빗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한무영 교수라는 분입니다. 빗물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내리는 비는 pH, 산성도죠. pH가
도시에서 보면은 4.5 내지 5.5 정도가 되는 산성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내리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 주택가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가 뭐 상간지역 이런 데서는 이거보다 훨씬 수치가 높아서 산성비가 약산성이 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요 보면 나오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먼저 pH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H는 파워 H 수소이온이라서 이란 뜻인데 염기성의 정도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예. 요 pH는 7을 기준으로 합니다. 7을 기준으로 하는데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숫자가 낮으면 산성입니다. 예. 숫자가 높으면 산성이 아니고 낮으면 산성이고요. 7보다 숫자가 크면 알카리성, 예, 알카리성은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류수인데 정류수가 딱 7입니다. pH 7 중성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비가 중성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것들과 만나면서 산성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약한 산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물이요 5.5 산성이 됩니다. 구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산성이죠. 정수기 물이. 수돗물이 6.8에서 7.6 정도 됩니다. 예. 빗물이 5.7. 예. 그래서 약간 수돗물보다 산성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여러 광물 성분을 먹어본 후에는 7.4에서 7.6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성이 되고 산성에서 중성이 되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이나 흘러가는 물을 마시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은 빗물이 떨어져서 좋은 오염되지 않는 땅에 스며들었다가 샘물로 올라온 것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WHO의 물 기준은 6.5에서 7.5 pH가 정류수가 7이니까 정류수보다 더 약간 그에 가까운 중간에 가까운 것을 먹으라는 거죠. 한국물 기준은 5.8에서 8.5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국 것이 좀 더 산성 쪽에 있는 것을 허락한다고 볼 수 있죠. 예. 인체는 pH가 7.4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7.4로. 그래서 인체가 7.4로 유지되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이것에 가까운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7.4 산성은 7이 안 되는 거니까 요 7.4 정도 되는 물을 마시면 좋다 이런 말이죠. 이 7.4의 기준에 맞는 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하수, 그 샘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요거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 놓은 건데 수치는 옆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대충 보면 됩니다. 대기 중에 빗물이 6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저장된 빗물은 그보다 조금만 6.3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7이 정류수라고 보면 되죠. 정류수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걸 보면요. 맥주는 오히려 삽니다. 물보다 훨씬 산성입니다. 산성 물을 마시면 안 되면 이런 거 마시면 안 되죠. 오렌지 주스는 더 낮고요. 콜라는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돗물은 7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때 수돗물이 뭐 여기 이야기를 했죠. 평균이 요거 7 정도 조금 넘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성 PHP 산성비다. 그러면 PHP의 수치를 말하는 건데 무조건 빗물이 산성이라서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맥주, 콜라 이런 거 마시면 큰일 납니다.
좀 다르죠. 수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게 여기 제가 해놓은 것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받아놓은 수돗물이 6개월간 썩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물이 썩으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이제 썩느냐 안 썩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 한 교수님이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이 안 썩는 거는 물이 썩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물이 썩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기물, 미생물, 햇빛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물이 썩는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물이 안 썩게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안 썩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굴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동굴에는 유기물도 있고 미생물이 있지만은 썩지 않는데 동굴 물 안에 물이 썩지 않는데 그것은 햇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썩어서 좋은 물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썩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화학 공장 지역의 빗물은 질산, 황산 등 강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산성비가 내리고 이런 데 물은 빗물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상식적이겠죠. 저런 지역은 지하수도 안 좋습니다. 주택가 빗물은 안전하다. 이런 주택가의 빗물은 그런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산중의 빗물은 더 안전하겠죠. 거의 정수기를 거친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산에서 이제 빗물 같은 거 지하수 찾고 이럴 때 하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빗물하고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정수기물 어떤 것이 좋은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은 그러면 뭐냐? 정류수에 가까운 순수한 물이다. 구름 상태에 있을 때 말이죠. 거의 정류수에 가깝죠. 그때는 순수한 물이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만나서 약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등과 결합하면 산성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대기에 있는 질소가 78%가 대기 중에 78%가 질소입니다.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온, 헬륨, 크리톤, 이런 오존 등이 쭉 있는데 이런 거는 더 프로테이지가 낮은 거죠. 요렇게 있기 때문에 비가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이것들과 만나는 거죠. 이것들과 만나서 산성비가 되기도 하고 산소를 많이 머금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걸 많이 머금고 내리면 질소를 많이 먹고 내리면 풀이 잘 자라죠.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하수는 어떠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각종 미네랄과 용해한다. 인간이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이지만 지표면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만약에 지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지하수가 인간이 먹기에 가장 좋은 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모으는 거는 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닐을 치든 지붕을 만들든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흐르는 물,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거는 전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다 거물을 묻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인간이 마시기에 좋은 물은 지하수가 맞습니다. 지하수가 맞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서 나온 물이 개체로 흘러갈 때 그걸 마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사회가 발달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마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어디 가든 물 걱정 안 하고 마셨죠.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의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가장 좋은 건데 지하수가 이렇게 없다면 빗물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죠. 인간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수를 하는 거죠. 인체 좋은 미네랄은 최대한 살리고 중금속은 제거한다. 문제는 이제 이 정수장에서부터 수도 꼭지 나오는 꼭지까지 가는 이동되는 관의 노후화나 그 다음에 그것의 물탱크, 거기에 물탱크 등의 오염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수원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상수원의 물이 아주 맑고 그렇다면 참 수도물이 아주 좋겠죠. 수도관도 좋고 또 수도관을 통해서 탱크 물, 각 뭐 아파트나 가정에 있는 탱크도 깨끗하고 이러면은 수도물이 많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수도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돗물이 뭐 정수기물이나 빗물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물은 어떠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정수기물을 많이들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역삼 투합 방식 등 미네랄,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라고 하죠. 미네랄을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모두 정수한 물이기 쉽다. 정수기의 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한 물이기 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정수기 업체에서는 생산업체들은 그것을 반대하죠. 오히려 정수기물이 좋다 이래 말합니다. 그들은 인체에 해로운 광물질을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음식물에서 섭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네랄이 없는 물은 물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런 물을 계속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각종 질병, 뭐 암이나 이런 것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물이라는 뭐 산성비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수기 물도 산성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미네랄이 없는 그런 물들이 들어가면 인체에 들어가면 인체의 수분 사람 몸에는 70%가 물이죠. 그 물을 산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간 물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말합니다. 이런 의견은 너무 평평하고 논쟁도 뜨겁고 해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좋은 지하수, 산속에 가서 지하수를 발견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뭐 크게 나쁜 물은 아닙니다. 무조건 산성이 아니고 특히 산속에서 받는 물은 충분히 깨끗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초반에 내리는 물은 받지 말고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식수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식물한테 주는 거는 빗물이 수돗물보다도 좋습니다. 질소 성분을 굉장히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치 질소 비료를 주듯이 훨씬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먹는 물은 꼭 빗물을 못 먹겠다 이러면 뭐 집에서 떠오셔도 되고 산에 산다고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뭐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산에서 빗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대학교 그 섬유공학과에서 실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과 수돗물 실험인데요. 빗물과 수돗물로 세탁 능력을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게 TV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빗물이 훨씬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또 머리를 감는 실험도 했는데요. 머리가 빠지기는커녕 빗물이 수돗물보다 더 윤기가 나고 좋았습니다. 감으면은 샴푸로 감으면은 빗물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채소 기르는 실험. 이거는 뭐 좀 전에 말했듯이 빗물을 주고 기른 채소가 수돗물로 기른 채소보다 더 싱싱하고 잘 자랐다. 이거는 뭐 충분히 근거가 있죠.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같은 걸 키웠는데도 이것도 팁이 나온 겁니다. 같은 걸 키웠는데도 이렇게 빗물로 키운 쪽이 훨씬 수돗물로 키운 것보다 잘 자라죠. 예. 뭐 질소 성분을 품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 천수존이 있는데요. 천수존이라는 일본에 가면 이 천수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진 등 비상시에 맞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빗물을 받아 놓는 겁니다. 천수 빗물이죠. 천수가 빗물입니다. 예. 주민들은 아주 깨끗하고 바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물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빗물 자체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마십니다. 또 평상시에는 이런 꽃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빗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빗물을 마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질랜드인데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통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요런 그 물 마시는 통을 빗물을 받아놓은 통에도 붙인다 그래요. 예, 뉴질랜드에는. 그래서 빗물을 받은 통에 마시는 물이라는 공식적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수돗물도 정수없이 그냥 마신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제가 전에 들었던 기사를 내용을 생각해서 적은 겁니다. 주민들도 비 맞는 것을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람이 그 우산 장사를 뉴질랜드 가서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면은 무조건 우산을 쓰고 비를 겁을 내서 그 우산으로 막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를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산 장사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를 이 뉴질랜드 같은 데는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언제든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롯데백화점이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한 빗물 식수화 설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북 자카르트 아트마자야 의대 이거 뭐 좀 어렵군요. 아트마자야 의대 의과대 봉사단이 2010년부터 이 지역 학교에 빗물 정화 장치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학교가 벌써 16번째다 이거죠. 예. 빗물로 이걸 공급하는 거예요. 빗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뽀자갈란 중학교에 열린 빗물 식수화 설비 완공식에 이 학생들이 이제 손을 씻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빗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예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라남도 신안군이 이 섬이 1004개라 그래요. 예, 4개인데 그 중에 유인도가 72곳. 예, 그래서 거기에 서울대 한문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빗물봉사단이 요 기도라는 섬에 가구마다 빗물 저장 장치를 설치해 줬다고 합니다. 예, 이는 뭐 기업이 후원하고 그런 일이 후원하고 이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빗물을 저장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평이나 솔로몬 군도 등 세계 곳곳에서 빗물을 사용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 그 쉼터인데 산에 쉼터인데 저는 그 이제 이렇게 빗물을 받는 통도 좋지만 오히려 작은 댐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연못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받아 놓고요. 연못에도 쓰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같은 것도 돌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해봐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빗물 사용하기, 빗물 사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산에 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면은 빗물로 한번 생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